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됐는데. 이제 연결됐어요. 인터벌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 소리는 잘 들어가죠? 잘 들리세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네. 들리시는 분들은 댓글로 잘 들린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김홍렬 사님 1등으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댓글이 조그맣게 나오지. 와, 오늘 김홍렬 사장님이 1등 하셨습니다. 1등. 왜 나는 안녕? 완전히 1등 하셨네요. 김미경 대표님 2등이십니다. 박정림 사장님 3등. 그다음에 임종빈 사장님, 야 드디어 3등 하셨는데 임종빈 사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실크를 잘 전달을 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김춘복 사장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원무성 대표님, 그리고 이성민 사장님, 그리고 원무성 대표님 또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빨리빨리 약 한 4분 정도 남았으니까 혼자 들으시면 50점, 둘이 함께 들어오시면 70점, 셋이 함께, 좌우측 셋이 함께 들으시면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에 마음이 안 드시는 분들은 200점 맞으시기 바래요. 200점은 5분, 투파이브, 양쪽에 6명에서 3명, 3명에서 6명 들어오시면 200점 드리겠습니다. 200점. 이 점수는 잘 모아놨다가 여러분 연말에 불우이 돕기 하시기 바래요. 그 점수를 잘 모았다가 불우이 돕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혼자 듣지 말고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 예전보다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바뀐 분위기로 했고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이 바뀐 분위기로 두 번째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엔지니어가 원무성 대표님이 엔지니어십니다. 제 앞에 앉아서 아주 열심히 촬영하고 또 열심히 댓글 넣고 계십니다. 정용환 사장님도 오셨고 신한자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신한자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우리 김미경 대표님이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인천에서 지금 현재 안 들어오신 분이 박선자 대표님이 안 오신 것 같네. 청주에 이명숙 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김나윤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나윤 사장님. 네일 아트 선생님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김포. 네일 아트 선생님. 예, 진짜 김포.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은 감각이 뛰어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톱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제목이, 여러분 깜짝 놀라는 제목이에요. 깜짝 놀라는 제목. 그 제목이 뭘까요? 예, 초기 사업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초기 사업자란 어떤 사람이 초기 사업자일까? 초기 사업자는 누가 초기 사업자일까? 여러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초기 사업자. 여러분은 누구를 초기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에다가 초기 사업자는 어떤 사람이 초기 사업자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사업자. 어디서부터 초기 사업자가, 어디까지가 초기 사업자고, 어디서부터가 초기 사업자가 아닌가. 요 경계선이 좀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 제목, 초기 사업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초기 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초기 사업자 아닌 것 같은 거야.
자, 10년 됐어요. 사업이. 아니면 5년 됐어요. 초기 사업자일까요? 아닐까요? 5년 네. 됐으면 초기 사업자죠. 야. 10년 돼도요, 초기 사업자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초기 사업자. 그럼 어떤 사람이 도대체 초기 사업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 내용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많이 보면서, 야, 초기 사업자들에게 주는 교훈? 그럼 나는 뭘까? 나는 초기 사업자일까? 이렇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동으로 하셔요. 진동요? 응. 그 화면을 진동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랬어요? 화면 진동인데요? 네. 초기 사업자. 초기 사업자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초기 사업자일까? 네, 시스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스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 초기 사업자는 어떤 사람이 초기 사업자일까?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 초기 사업자래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업자. 이런 분들이 초기 사업자다. 사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꿈을 정립하라 그랬는데, 그 반대되는 사람이 초기 사업자겠죠. 사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꿈을 정립하지 않으신 분, 믿음과 확신이 부족한 분, 아직 꿈이 정립되지 않은 분, 있기는 있어. 그런데 정립이 안 되는 분. 꿈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꿈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립을 했냐, 안 했냐. 여기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정말로 있는가?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하고 싶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과연 이 사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과 확신, 실크 아미노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분은 정말로 어느 분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확신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고 싶은데 거기에 약간이라도 두려움이 있다거나 이 사람이 내가 얘기했을 때 나를 다단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약간의 의심이라도 있는 분은 믿음 확신이 부족한 분이에요. 네, 믿음 확신이 부족한 분이다. 정말로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정말로 있는가? 네.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믿음과 확신이 있는 분 그럼 저요 그걸 소리를 들어. 그런데 정말로 있는가? 정말로 냉정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어떤 믿음과 확신이냐? 나는 반드시 우리를 이 세상에 딱 나오게 만들어 주신 우리를 이 세상에 나오게 만들어 주신 신이죠. 물론 어머니가 태어나게 했죠. 그러나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만든 것은 신의 축복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신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이 나를 성공하도록 창조를 했는데 내 스스로가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성공 못할 거야. 나는 학교를 많이 못 다녔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키가 작아. 나는 키가 너무 커.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하면서 그 성공에 대한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예, 그런데 신은 우리를 창조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즉 꿈을 정립하라. 예, 꿈을 정립하라 그랬어요. 이 사업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 그 꿈을 정립하라.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우리 아마 영상 보기 아침에 영상 보기 하셨죠? 네. 본사에서 10일 동안 영상 보면은 1000 쿠폰씩 줘가지고 아마 어제 아침에 영상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영상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당신의 미래를 그려봐라. 당신의 미래. 과거를 얘기하지 말고 미래를 그려봐라. 그래서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됐다고 하는 영상이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예. 픽처 셀프인가요? 예. 그 책이 정말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즉 꿈을 정립하라는 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해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 나는 어떻게 내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고민하시라. 정확하게 정립하시라.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스템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미팅에 참여하십시오 그랬어요. 시스템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미팅에 참여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 시간에 이 내용도 미팅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 시스템을 잘 안 배우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은 시스템을 잘 안 배우세요. 네. 그리고 미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참여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나도 미팅에 참여했어요. 왜? 이 시간에 밴드에서 이런 강의가 있을 때 그냥 틀어만 놓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참여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네. 이 시간에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문자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건 그냥 틀어만 놓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참여하시라. 참여라는 의미는 집중하라는 의미인데 그냥 몸만 가서 있다고 해서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다고 해서 참여가 아니에요. 진짜 참여는 어떤 것이냐? 진짜 마음으로 몰입해서 함께하는 것이 참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는 참여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밴드를 틀어만 놓으면 그냥 참여했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소 세미나 본사에 갔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참여했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했다고. 여기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단어는 뭐냐? 세 번째는요.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늘 말하시고 믿으시라.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입에서 말을 하시고 믿으시라. 오늘 아침에 광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나와서 아침 오픈 미팅을 했어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을 믿으라.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꿈을 정립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세 단원으로 나눠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1번, 대단원 1번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번을 정말로 자신있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탁 물어보면 바로 망설임 없이 나와야 되는데 물어봤는데 대답이 바로 안 나왔다. 조금 시간차가 있다. 그것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 여기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는 초보 사업자가 아니다. 라고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자예요. 여러분 성공자예요. 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면 될 거니까. 예. 자,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초보 사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시스템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은 초보 사업자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스템의 눈으로 보면 초보 사업자다. 시스템의 눈으로 보면.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10년이나 사업을 했는데, 나는 5년이나 사업을 했는데, 나는 막, 무려 내가 파트너가 막, 양쪽에 내가 엑셀런트를 갔는데, 내가 막 스페셜 갔는데, 나는 막 성공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진짜 초보 사업자가 아니냐? 시스템의 눈으로 보면 그분들도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 중에서도 초보 사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초보 사업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 7가지를 딱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쩌면 시스템이 이렇게 오묘하게 돼 있을까? 정말로 오묘하구나. 여기서 표현을 너무 부드럽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이 표현을 자기한테 대입을 하지 못해요. 진짜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이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는데, 첫 번째가요, 다리를 새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다리를. 함정 첫 번째가 초보 사업자.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초보 사업자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이 내용 잘 들으셔야 돼요. 다리를 새로 놓는다. 다리를 새로 만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스템의 정의를 얘기해요. 시스템이란 과연 무엇일까? 시스템이 뭐지? 네. 시스템이 뭐지? 근데 이것은 이론상으로 그냥 글씨를 딸딸딸딸 외워서 얘기하는 것이 시스템이냐? 이게 함축하고 있는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도 여기 들어와서 열심히 들으시는 우리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도 여기 안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안 들어오신 분들. 뭐가 그래서 바쁜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본인들은 나는 시스템, 초보 사업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은 개선이 될 기회를 자꾸 박탈하는 거예요.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개선할 기회를 박탈하는 그 이유는 뭐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성장을 하는데, 듣지를 않으니 성장할 기회를 박탈되는 거예요. 자,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한 워딩은 유통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리더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축적과 복제가 가능한 살아있는 생명 체계가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유통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리더들이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 체계적, 합리적,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축적되고 복제가 가능한 살아있는 생명체계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렇게 알고만 있어.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어. 그리고 시스템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면 이게 뭐예요? 다리를 새로 놓는 거예요. 다리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새로 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놓냐? 다리를 새로 만들어. 다리가 너무너무 4차선, 6차선, 8차선으로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그 다리를 믿을 수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다리를 새로 놓는 건데 그 내용을 본인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시스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스템은 우리가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우리가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리를 새로 놓으면 기존에 있는 다리로 안 가고 새로운 다리를 나무를 베다가 마을 쪽을 때려박고 다리를 새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함정이 뭐예요? 다리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시스템, 내가 이천영 대표사님 강의를 얼마나 많이 듣고 내가 다 그걸 받아 적고 했는데 나는 시스템을 내가 완벽하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내가 지금 10년을 했는데 그까짓 걸 몰라요? 네. 그러나 이론상으로 아는 거하고요. 실제로 내 몸에 배어서 실제 행동하는 거 달라요. 달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7가지 함정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일에 전념을 안 해. 일에 전념을 하지 않습니다. 일에 전념을 안 해. 일에 전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핑계를 많이 대죠.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요. 그리고 뭐를 해요? 세월만 쫙 흘러갔어요. 세월이. 네. 이 사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보니까 이 사업의 크기를 모르는 거야. 이 사업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미팅에 참여를 안 하고 이걸 진짜 자기가 초보 사업자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초보 사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자꾸 자기 스스로를 자기 안에다 가두는 거예요. 이 사업의 크기와 가치를 알자 그랬어요. 이 사업의 크기 뭐를 알아요? 시테크, 인테크, 시간을 복제하는 사업, 사람을 복제하는 사업, 사람을 복제하고 내 대신 여러 사람이 올린 매출이 다 나의 것으로 그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 크기를 대부분의 사람은 이 크기를 잘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은 특히 더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일에 전념을 안 해요. 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냐? 여러분, 굿모닝월드 말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이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실제 해보면. 굿모닝월드사 밖에서 30-40년 걸쳐서 벌 수 있는 것을 1년에서 3년 안에 버는 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했더니 30-40년 걸려서 벌 수 있는 일을 1년에서 3년 안에 벌 수 있는 그 가능한 일이다 그랬더니 나는 지금 5년이나 됐는데요? 근데 아직도 안 됐잖아요. 이것은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그냥 내가 그동안 그럼 내가 처음부터 5년 됐으면 처음부터 이 시스템에 정말 들어와서 그게 시키는 대로 했냐 안 했냐?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시간이 벌써 내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됐잖아. 1-3년에 된다며. 1-3년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어떤 사람이? 1-3년에 되는 사람은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실천을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시키면 뭐예요? 말을 끌고 물가에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을 먹는 것은 말 마음이에요. 끌고 간 사람 마음이에요. 끌고 간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말이
알아서 먹는 거예요. 1, 3년 이거는 굿모닝월드 사업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실천했냐 안 했냐, 다리를 새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시스템을 따라서 순종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 이 비즈니스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예요.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제 친구가요, 한전에 다니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들을 잘 둔 덕에, 아들이 막 항공기 조종사예요. 그런 덕에 그 해외 여행을 자주 다녀요. 왜? 그 항공기 조종사 가족 부모들은요, 그 1년에 몇 번씩 갈 수 있는 티켓이 나온대요. 자주 다니는데, 엊그제 또 어디 미국 워싱턴인가 어디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얼마나 좋으냐, 당신은 사는 것처럼 산다, 진짜 축하한다.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도 축하받을 게 없대요. 왜? 놀아본 사람만이 이걸 안 돼. 자기 심정을. 갔다 오면 뭐하니? 힐링도요, 어떤 그 TV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산에 자연인이다라는 프로에 이런 사람 나오더라고. 그 자연인이 산에서 가서 살면서 막 일을 하다가 딱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딱 앉아서 사색을 하니까 그 촬영하러 갔던 PD가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좋으시냐. 이렇게 여기는 그냥 힐링만 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앉아서 바라보는 자체가 힐링이 되니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이렇게 360을 앉아서 맨날 여기만 바라보면 하나도 힐링이 안 된대. 언제 힐링이 되냐?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딱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맞을 때 진짜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빅 비즈니스인데, 그것도 열심히 하고 진짜 빅 비즈니스답게 결과를 만들어 놓았을 때 힐링이 되는 거죠. 결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 결과가 안 나왔어. 안 나와도 열심히 했다는 걸로 힐링이 됩니다. 열심히 했다는 걸로. 어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다녀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당장이라도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 정말 많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거절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거절. 자, 세상은 어차피 8대2 법칙입니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사업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줘도 본인이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10명한테 전달했더니 8명은 무조건 거절한다. 그래서 이 8대2 법칙을 알면은 속상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8대2가 아니라 1대1로 생각을 해요. 내가 한 사람한테 소개했으면 반드시 그것이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오면 거기서 속상해하고, 나는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나. 어떤 사람은 판매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잘 파시는 분이 있어요. 잘 파시는 분은 왜 잘 팔까? 내가 인천에 계시는 우리 임정빈 사장님 요즘에 보니까 너무 잘 팔아요. 너무 잘 파시는데, 그분은 왜 잘 팔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 그리고 제품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막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열정에 다 구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8대2 법칙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초보자는요, 거절을 고지식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리 훌륭하게 전달해도 거절은 확률이 돼, 확률.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둘 때 언제 그만두냐면 최초의 5명을 전달하기 전에 그만둬요. 최초의 5명. 그럼 5명 전달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 그 사람 잘하냐? 처음에 시작하면요. 거기서 전부 대부분 다 돌뿌리에 걸려요. 근데 여러분 길을 걷다가 담벼락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보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최초에 5명을 잘 넘겨야 되고, 그런데 5명을 잘 넘기는 방법? 스폰서를 믿고 스폰서 미팅을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스폰서의 미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스폰서의 미팅을 활용을 안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짱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진짜 잘 아셔야 되는 게, 사람들은 거절을 받으면요 막 상처를 받아요. 왜? 그 사람은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거절했는데 꼭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막 다시는 내가 처단을 보나 봐. 네. 그리고 막 멸받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네. 떨어졌어요? 자, 4번째 보겠습니다. 4번째. 4번째 보면 자신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초라함. 네. 어떤 초라함? 적은 수입, 작은 볼륨.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작죠, 볼륨이. 낮은 자존감. 내가 어쩌다가 이 사업을 만나서. 이 노력과 결과는, 노력한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장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돼요. 아니 그리고 아직까지 성공의 8단계도 잘 모르고 명단 작성이 뭔지도 잘 모르고 실천도 안 하고 체크리스트 15명 하라 했더니 그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 나오지 않은 결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했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 너 얼마 버냐? 이거 물어봐. 네. 당신 얼마 버는데 돈 좀 벌었어? 많이 벌어?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 당신은 한 달에 얼마 벌어? 네. 그럴 때 딱 보니까 통장에 지난달에 7만 원 찍혔어.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진짜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럴 이유 없어요. 아니 우리가 월급쟁이로 취직을 해도 한 달 만에 돈 안 줍니다. 한 달 깔아놓고 그 다음 달에 줘요. 월급쟁이도. 대신 월급쟁이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정확하게 9시에 출근해야 돼요. 저녁에 퇴근 시간 전에 가면 안 돼요. 예. 세미나 있어도 휴가를 내든지 하여튼 연차를 내든지 무슨 수를 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공무원 영어조사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잘 보면 어떤 분은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2번 나와요. 나오기 싫으면 언제든지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 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요? 결과가 안 나오죠.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사인을 딱 하고 지금까지 세미나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사 연구소 세미나를 가든 우리 경영자 세미나를 가든 무슨 세미나를 가든 본사에 가면요 저는 아침에 항상 거의 100% 거의 100% 1등 가요. 1등.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하는데 저는 8시에 가요. 직원들이 물어봐요. 저보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아니 아침에 조금 더 있으면 뭐해요? 빨리 가야지. 그리고 내일 세미나 가는 날은 막 설레요. 네. 그럼 가야 돼.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방이 됐지만 예전에는 막 가는 사람 막 또 섭외도 해야 돼요. 그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이 빅, 뭐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 초라할 일이 없어요. 저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은 절대로 얼마 버냐고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25년, 26년째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이 돈을 못 벌면 그렇게 26년, 27년씩 하겠어요? 그리고 노숙자가 집을 사고 부모님 얼굴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성공한 모습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결과는 언제 나오냐? 처음에 1년, 2년, 3년, 아니 적어도 3년을 하면요. 3년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그룹이 조금 만들어져요. 3년 성공이요? 이 시스템에서 시키는 대로 다 실천했을 때 1, 3년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구멍가게를 해도 10년을 해야 단골이 잡혀요. 단골이 잡힙니다.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대요. 전문가. 20년을 하면요. 그 분야의 역사가 된대요. 역사. 이게 현실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 영어 공부를 시작해도 10년을 하면 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20년을 하면요. 이제 회화가 막 자신있게 아무렇게나 나오죠. 그런데 그걸 사실은 머리가 나빠서 영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20년, 10년을 꾸준히를 못하는 거예요. 꾸준히.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꾸준히 한 사람들만이 성공을 해요. 요즘에 TV를 들어보면 연예인들, 가수들 보세요. 무명으로 10년, 20년 그냥 고생을 하다가 무명 생활 20년 만에 빚을 받다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임영웅이 그 대단하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도전을 하죠. 진짜 많이 도전해요. 도전하는데 도전하면 다 그러면 임영웅이 됩니까? 굿모닝월드 마찬가지예요. 굿모닝월드 막 성공한다고 도전했어요. 근데 도전한다고 다 파워 가고 막 로얄 가고 합니까? 근데 도전할 때는 목표가 뭐예요? 파워 로얄이죠. 파워 로얄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도전을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시간 투자는 얼마 하냐면은 퍼스트만큼 투자해요. 퍼스트 가는 만큼. 그래서 본인은 많이 투자했대요. 어떻게? 3년이나 됐으니까, 5년이나 됐으니까, 10년이나 됐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5년 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사무실에 열심히 5년 동안 나왔는데 사무실 그 불 켜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왜? 불 켜 있을 때 오고 끄기 전에 갔기 때문에 어디에 스위치가 붙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미래에 성공한 모습 상상하세요.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5번째. 꾸준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소개를 하지 않는다. 꾸준한. 성공은 무조건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꾸준히 어제 한 걸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어제 한 거 말고 오늘 새로운 걸 하면은 머리 나쁜 사람은 아무도 성공 못해요. 굿모닝월드가 좋은 것은 뭐예요?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하는 거예요.
능력 필요 없는 거예요. 학력 필요 없어요. 꾸준히 하면 누구든지 다 해요. 강의? 아니 계속 하면 강의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본사에서 강사 도전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선발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막 도전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내가 무슨 그런 걸 해요. 이러면은 그분은 본사가 이쁘다고 막 안 하는데 막 20만 쿠폰 주고 막 100만 원 주고 막 하겠습니까? 해야 돼요. 자, 꾸준한 소개를 하지 않는데 명단 작성 후 후원할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명단 작성 후 후원할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후원할 시간이 부족해. 너무 바빠서. 예. 먼저 투파이브를 구축하고 신뢰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돼요. 명단 작성. 근데 명단 작성부터 안 해. 첫 번째 단추부터 안 껴요. 그러면 어떤 명단을 찾으러 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명단 작성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기 싫어해요. 자기 자신을 막 다 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근데 명단 작성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 명단을 써보는 거예요. 써본다고 해서 그분에게 꼭 전달하냐? 아니죠. 써놓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분석하고 토의하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명단 20뎁스 독립그룹이라고 했어요. 두려운 명단을 도전해야 돼요. 엊그제 보니까 우리 인천의 임정빈 사장님은 아니 어떻게 해서 변호사님도 컨택을 했대. 변호사님을 컨택을 했는데 이 변호사님이 실크를 전달했더니 그분이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이 사업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대전에 오시라. 그래서 내일 대전에 오신대요. 여러분 혹시 변호사님 그랬더니도 변호사님들 찾아다녀? 예.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도 어차피 인생은 살아가야 돼요. 40년, 50년 살아가야 돼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나이가 40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 살아도 지금 마흔이신 분들은요. 이제 3분의 1밖에 못 살아서 3분의 1도 안 돼. 40인 분은. 왜? 120살은 기본으로 찍고 가야 돼.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해요? 이제 사람들의 장기도 다 교체하고 이래서 생명을 연장시킨다잖아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 사실 거예요. 여러분 행운아요. 옛날에는 40에 다 천국으로 가셨는데 지금은 40이면 3분의 1도 안 돼. 어떤 책에 보니까 140년은 기본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현재 40이다. 현재 50이다. 현재 50이다. 그러면 70년 남았어요. 70년. 내가 산 날보다 살 날이 훨씬 길게 남았다. 그러면 내가 천재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없이 금전적으로 굉장히 좀 궁핍한 생활을 하시면 그 인생 나머지 70년을 어떻게 살아가요? 돈은 점점 더 들어갈 텐데. 왜 더 들어가냐? 여러분 앞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허락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40년의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는 것보다 1, 3년의 사업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훨씬 쉽대요. 훨씬 쉽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초라한 것이 아니죠? 왜? 여러분 이제 시작한 지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엊그제 우리 원미성 사장님 따님, 따님이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변호사 되는데 얼마 걸렸냐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서울대학교 4년, 그리고 거기 졸업해가지고 또 로스쿨 2년인가요? 그걸 하고 그 어려운 시험을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봤냐면요. 제가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갓집인데 거기 왔는데 거기 와서도 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서서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럼 앉아있다가 허리 아프니까 서서 해. 서서 잠도 안 자요. 집에 있는 책상도 서서 하는 책상. 우리 여인교 대표님 책상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어요. 그런 책상을 사놓고 쓰는 거야. 왜? 앉아서 하다 허리 아프면 일어서려고. 그렇게 공부를 몇 년 했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이죠? 고등학교 3년이요. 그러면 12년이에요. 대학교 4년, 16년. 로스쿨 2년, 18년. 그래서 변호사. 그렇게 하고도 변호사 못 되는 사람이 천지 부지기수예요. 천지.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사회가. 자, 6번째는 초보사업자들이 딱 함정이 어디에 빠지냐. 꿈을 빼앗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꿈을 빼앗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러죠. 성공? 아이고 하나 성공.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 당신의 꿈을 얄팍한 지식이나 편견, 잘못된 오해로 여러분의 꿈을 빼앗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빼앗아요? 아이고 그거 다단계 아니야?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 다단계 성공 못해. 아이고 나 아는 사람도 다단계 그거 아이고 굿모닝월드 그거 했다가 다 망했어. 돈만 손해봤어.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자제분들 결혼식을 시켜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되냐? 아니 결혼하면 다 잘 살아요? 처음에는 막 다 잘 살 것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거 무서워서 여러분 자제분을 결혼 못 시키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어요. 도전했는데 돈 벌고 싶은데 못 벌었어요. 왜 못 벌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은 시스템을 지키지 않았어요. 시스템을 지키면 절대 돈을 못 벌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욕심만 앞선 거예요. 처음부터 욕심만 앞서서 자기한테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돈으로 해보려고 집에 있는 돈 막 갖다가 사재기에다가 그래서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처럼 사업하다 실패하고 무일푼으로 시작했는데 아니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지 있는 집 팔아서 망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귀를 기울 필요가 없다. 굿모닝월드 딱 사인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6억짜리 만기보험을 시작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36억짜리 만기보험. 왜 36억짜리냐? 36억을 여러분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가 나오죠. 이자. 그 이자만큼 소득이 돼요. 왜? 슈퍼파워 가면. 슈퍼파워 36억 저축하는 게 쉬워요? 파워 가는 게 쉬워요? 36억? 아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투자를 하죠.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막 주식이 잘 된다니까 주식에 막 투자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주식이 떨어지면 자기 투자한 것이 2배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투자한 사람들은요, 다 망했어, 지금. 전부. 예. 이 꿈을 이루고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책 보셔야 돼요. 영상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반드시. 이철용 대표사님 영상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철용 대표사님이 추천해 준 거 있잖아요. 하와이 대저택. 미팅. 그런데 꿈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은 책을 안 봐요. 책을 안 봐. 나 책 보는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왜? 사지도 않는데 어떻게 봐요? 사지도 않는데. 책을 안 봐. 책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책 속에 모든 노하우가 들어있는데 책을 안 봐. 영상 안 봐요. 미팅?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미팅에 참석한 사람이 우리 GSM그룹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온라인으로 접속돼 여기 딱 인원수 표시된 게 28명이에요. 이분들밖에 성공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오셨다? 그분들은 실천할 때까지 성공이 아마 보류될 거라고 생각해요. 7번째 스폰서를 괴롭힙니다. 7번째 스폰서를 괴롭힌대요. 뭐라고 해도 돼요? 나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 왜 데리다가 나를 이렇게 속이 시끄럽게 만드냐. 불평 대신 감사로, 간섭 대신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 간섭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은 분명히 여러분 굿모닝 월드 사업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파트너가 들어와서 막 파트너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막 어느 날 막 자격이 갔어.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자기 능력으로 된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분은.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표를 세우고 내 그룹, 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 사인할 때 굿모닝 월드 사인할 때 어떻게 사인했어요? 마케팅을 듣고 오케이 A, B 내가 하고 A가 2명 하고 B가 2명 하면 이거 성공하겠네? 그래서 여러분 사인하셨어요. 그리고 슈퍼를 가면 연봉 1억 되겠네? 오케이 한번 가봐야 도전해야지. 그러고 하셨어요. 그러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본사의 정책도 변하고 여러 가지로 찾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다가 계룡산 정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물이 있다고 안 건너가요? 바위가 큰 게 가로막았다고? 아이고 이 바위 때문에 못 가겠네? 그러고 다시 내려가나요? 정상이 목표를 했으면 그냥 바위를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못 가면 끈을 매서 밧줄을 타고 가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 성공이 있죠. 스폰서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폰서는 어머니는 늘 뭐라 그래? 어머니는 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난해. 그렇다고 어머니를 바꿀 수는 없잖아.
어머니가 무학자야. 돈을 많이 배우질 못했어. 그렇다고 어머니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떤 분이 이랬어요. 어떤 분이 저기 섬에 사시는 분인데 연세가 78세야. 근데 허리가 꼿꼿해. 예. 근데 그분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섬에서 거기 섬에 왔다 갔다 하는 배를 표를 매표를 그 78세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는 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살아있는 상태 장례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 자식이 4명이요. 아들 둘, 딸 둘. 근데 그 교통이 아주 열악한 섬에, 그 섬까지 가려면 뭐 10시간인가로 배를 타야 된대요. 근데 이분이 살아있는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 왜 살아서 장례식을 치르냐? 자식들이 막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그냥 지금은 보고 싶어. 자식이 보고 싶어도 안 오고, 어떤 자식은 괌에가 있고, 어떤 자식은 막 저기 서울에 세종시에 있고, 어떤 자식은 막 서울에 있고 막 그렇대요. 4시가 다 따로 있는 거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너무 멀어서. 왜 살아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냐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따로따로 우애는 좋게 살아도 무언가 서로에 쌓인 감정이 있을 텐데, 내가 장례식을 치른다 그러면 외국에 가 있는 자식도 올 거 아니냐. 그래, 오면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장례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스폰서는 어머니, 지도자, 정복자, 전도사, 스승의 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잘해도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사람 진짜 많죠. 그 자식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 진짜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고생시키려면, 이렇게 학교도 안 보내려면 왜 나놓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 얘기 진짜 자식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항상 하는 말이 너도 시집가서 꼭 너 같은 거 낳아라. 꼭 너 같은 거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를 인정하라. 스폰서를 인정하고 활용을 하면 뭐가 좋아? 당신의 사업이 잘 돼요. 당신의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스폰서를 인정하지 않고 활용을 안 하잖아요? 그럼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스폰서 없이도 한다고 해요. 그런 1000명에 한두 명이 있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활용을 해서, 왜? 활용하면 사업이 잘 되는데, 활용 안 하고 혼자 하면 그만큼 어려워요. 자기가 하면, 우리가 보통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렸을 때, 20대 때는요, 아버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아요. 난 절대 아버지처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요. 자식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엄마 아버지 말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 말씀 안 듣고 끝까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안 받는데도 똑같이 담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자, 모든 결과는 행동에서 나와요.
모든 결과는 행동에서. 언제 하는 거냐? 내일이 아니고 오늘 하는 거야. 오늘. 오늘. 그 누구도 2년 정도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대요. 뭐 하면? 간절하고 절실한 꿈이 있으면. 그래서 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적고 시각화하고 외치라고 했어요. 꿈이 없으면 띄워보내지 않은 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아니, 띄워보내지도 않았는데 배가 어떻게 도착하겠어요? 자, 세 번째. 기초행동을 실천하는 거예요. 기초행동. 자, 기초행동을 실천하는데 이 꿈은 기초행동에 의해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1, 3년 목숨 걸고 기초행동을 하고 복제를 시키면 됩니다. 그 기초행동 중에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15명 체크리스트 만들기, 작성하기. 15명 체크리스트 작성하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15명 진짜 체크리스트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작성하기.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한 달에 2명, 정기구매, 새로 늘려나가기. 한 달에 2건, 정기구매 늘리기. 그런데 요즘에는 정기구매 늘리는 게 아니라 있는 정기구매를 결제를 안 하죠. 그 관리도 안 해. 그거를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의 조직이 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일요일날, 명절날, 이런 날, 여러분 매출이 나와서 딱 60만 대 60만, 7만원 마감이 되는 거예요. 정기구매 안 늘리면 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막 매출이 많고, 어떨 때는 막 매출이 쫙 없고, 맨날 마감하려면 막 숨이 헐떡헐떡하고 힘들죠. 반드시 여러분 오늘 총평. 과연 나는 정말로 내가 초보 사업자인지, 내 초기 사업자인지, 그 부분을 한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초기 사업자가 아닌지, 난 초기 사업자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 7가지 함정 중에 어디에 빠져 있는지. 절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5월 벌써 11일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5월 달도 그냥 한 달은 훌쩍 지나가요. 6월 말까지가 뭐예요? 6월 29일까지가 마감을 해서 7월 1일 날 플래그십에 참석하는 거예요. 플래그십은 신규가 스페셜 2번, 기존은 스페셜 3번을 찍어야 플래그십에 참석할 자격이 생겨요. 플래그십에 참석을 하신 분이 랠리에 참석할 어떤 확률도 있고, 내년에 해외여행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월 달을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면 큰일 난다. 나는 초기 사업자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의 자신 있는 함정에서 나오시고, 반드시 꿈을 작성하시고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여러분 꼭 성공의 길로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